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별면책 제도예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면책을 해준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요건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실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사무다 보니까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특별면책이 되는 거니까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뭐 직장에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됐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어렵지만 변제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정말 좀 크게 사고가 났다, 네. 아예 개인회생을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뭐 이런 네.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앞으로 3년간 일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개인회생 제도를 강요하는 거는 비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럼 개인회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파산을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파산해서 면책을 받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돌아가는 게 절차의 낭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청산가치만큼만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는데, 이 사고 난 사람이 개인회생 기간을 얼만큼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산가치 이상으로 이미 변제를 한 상황이라면은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면책시키면은 똑같은 결과 아니냐. 채권자 입장에서 똑같고 채무자는 빨리 면책받아 좋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별면책 제도예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면책을 해준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요건은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치 않는 사유로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을 때이고, 플러스 지난번에 말했던 변제 계획안의 변경조차도 불가능한 경우여야 돼요. 변제 계획안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소득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득을 얻어도 최저 생계비 이하로 얻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제로인 상황, 그런 상황으로만 변제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면은 그건 변제 계획안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또 하나 플러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채무자가 변제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면은 법원은 파산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면책을 시켜주고, 이게 바로 특별면책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 사고나 질병 이런 거밖에 없나요? 어떻게든 내가 가용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변제 계획안의 변경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정,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사고나 질병일 경우가 제일 예상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그 이제 사고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입원하는 교통사고다 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복귀해가지고 수익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전치 6개월이다 네.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제 기간의 변경이 가능하죠. 그럼 변제 기간을 뒤로 미루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직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변제 기간의 변경이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변제 계획안 변경이라는 게 단순히 금액을 줄이는 것도 있고 기간을 뒤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그렇죠. 기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변제 기간의 변경을 해서 채권자한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특별면책은 안 시켜주고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면책시켜도 채권자한테 유불리가 없다, 이런 경우에만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 특별 면책을 받았는데 네. 다 나았다 이러면 뭐 그거는 법원이 심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법원이 심사를 잘 했는데 이런저런 최신 의학기술로 내가 다 나았다, 그러면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그거는 뭐 면책의 효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약간 그 의가사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의가사제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면책은 어쨌든 받는 거니까. 네. 그럼 그 변제 계획안 변경 때도 여쭤봤던 건데, 네. 특별 면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네. 사무실을 따로 찾아봐야 돼요. 네, 그것도 따로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 역시 인가 이후에 생기는 사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사무실을 찾아서 추가 비용을 납부하시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주장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무실의 실력이 좀 반영이 될까요? 그럼요. 이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실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사무다 보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면책시켜줘야지 라고 하면서 회생위원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특별 면책이 되는 거니까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